민지숙 기자, 오늘 보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얘기 참 많던데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얘기가 많은 거예요? 네, 일명 가짜 푸틴설이 또 돌았습니다. 가짜 푸틴이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여러 명의 대역을 두고 있다. 이런 논란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SNS에 푸틴으로 추정되는 이 3명의 얼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민지숙 기자 화면 옆에 보이는 저 사진인가요? 아, 네,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라고 생각하냐 이런 제목이 붙어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눈에 띄는 건 이 사진 속에서 빨간 원으로 강조된 이 푸틴의 턱 모양입니다. 이 첫 번째 사진에서는 이 푸틴 대통령의 턱이 앞으로 각져서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이 두 번째 사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턱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뭉툭한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 마지막 사진에서는 첫 번째 사진보다는 작지만 두 번째 사진보다는 앞으로 더 나온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진의 푸틴의 얼굴이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턱 사진만 가지고 대역 의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 점령지인 마리우폴을 방문할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야간에 운전을 하는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게 최전선 점령지인 만큼 이 한국과의 대통령이 이 경호 인력도 없이 혼자 운전을 하는 게 비현실적이다. 이 대역 의혹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이 반푸틴 성향의 한 텔레그램 채널도 이날 마리우폴을 찾은 것은 푸틴이 아니라 대역이었고 현장에서 별말하지 않은 채 사진과 영상만 찍고 떠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제 기억으로도 푸틴 대통령 대역 의혹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하면 과거에 특별한 경우에 등장했던 푸틴 대통령의 대역이 이제는 아주 일상화되어서 3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국방정보국장이 얼마 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할 때만 대역을 썼는데 요즘은 상시적으로 대역을 쓴다. 네, 그리고 뭐 푸틴 대통령이 회의를 하거나 이동을 할 때 이 대역들을 빈번하게 쓴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인데요. 대역들이 푸틴 대통령과 최대한 흡사해 보이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 전용 건물에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이 대역의 존재를 차단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렘린궁, 러시아 대통령국 층에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면서 대역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푸틴 대통령 대역설은 꾸준히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리한 눈을 가지신 배성은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자, 보통 대역이라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생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왼쪽이 2021년 2월이에요. 이제 재작년 사진이고. 근데 보면 2018년, 2019년 해서 이제 턱이 좀 많이 깎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법인류학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살은 그 별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비율입니다. 비율이요? 광대뼈와 턱뼈 사이의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살은 밀릴 수도 있지만은 뼈는 그렇게 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오차 안에 있으면은 동일이라고 판정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차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살만 좀 뒤로 들어간 것 같고요. 옆모습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정면 모습이거든요. 정면. 예, 예. 아까 그 마리우폴의 그 운전은 뒷면 모습이니까 네네. 사실 그거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뒷면 모습은 확인할 수 없거든요. 다만 그건 그 어떤 누가 이 푸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실제로는 그 정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역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부분이죠. 말하자면 그런 대역이 몇 명이 있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문제는 살이 너무 빠져서 나타났던 점이 몇 년 2021년 9월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분석관 출신들은 몇 명이 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0여 명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하는데 글쎄요. 예전에 김정일, 김일성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8 정도는 동일인이지만 이 정도는 사실은 조금 의심 가는 점도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 정도는 좀 의심이 간다고 했는데 일전에 국정원에서는 이 김정은의 대역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일축했습니다. 인공지능 등 여러 핵심 기술들을 이용해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얼굴을 계속 추적해 왔는데 대역이 아니라 본인이 맞다라는 건데요. 이 피부 트러블을 감지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까지 동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 김정은이 대역을 쓴 게 아니라요. 140kg 체중에서 20kg을 감량해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신정훈 의원.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푸틴 얘기했죠. 김정은 얘기했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독재자라고 부르는 네. 그런 지도자잖아요. 자, 이렇게 독재자로 불리는 이런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통치 방식이 이렇게 대역 의혹이 나오는 원인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이 대역 얘기들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 대형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부적 혹은 외부적 위기가 실제로 표출되었을 때 대형 논란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김일성 당시에도 동일한 김일성 인물이 8명 있다라는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국내적, 국제적 어떤 위기 관계가 있을 때마다 그런 내용들이 불거졌고요.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제적 어떤 위기 관계 속에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암살의 위협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질 때 또 이런 대형 논란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권위주의 정권일수록 투명할 수가 없고 그 내부 투쟁에서도 암살의 위협들이 항상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대역설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제기되겠지만 김일성, 김정일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AI 기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당 당사자의 귀 모양만 가지고도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AI 기술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저는 3, 4일만 안 보여도 유고설 이런 것이 돌 정도로 우리가 언론들이 쓰기 좋은 기사들을 자꾸 내보내는데 그런 점에서 좀 이런 대역설은 언론들이 좋아하는 기사거리로 이제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신 부위원장은 해프닝이라고 그러고 우리 배 프로파일러는 8대 2 중에 2는 좀 의문이 간다 이러는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지도자나 이 국가 수반의 행적을 국민들에게 편하게 공개하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주로 이런 대역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민주주의 시대이고 사실은 대통령이나 총리들의 일거수일투족 행적들도 아주 국민들께 많이 공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비주의, 아무리 권위주의 국가 대통령이라도 불가능하다. 이런 음모론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건 북한이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민주적인 통치로 변화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대역이 진짜 있는 걸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